안녕하세요. 엄마의 캘린더 1주차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덧셈을 충분히 잘하는 아이들은 곱셈으로의 진입이 조금 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곱셈이 사실은 덧셈의 연장선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덧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기수 스터디 참여하신 분들은 가르기 모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덧셈과 가르기 모으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조금 되짚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은 지면에 있는 3 더하기 2는 이라는 문제를 풀 때 이건 덧셈 식이고 느는 같다를 의미하고, 이렇게 답 5를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가르기 모으기 활동이 충분히 전제가 돼 있어야 해요. 자, 이렇게 물건이 3개가 있고 그리고 2개가 더 있을 때 합하면 5개야 라고 읽을 수 있다 라는 것이 가르기 모으기였어요. 3개랑 2개가 만나면 5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많이 확인하는 애들이 이제 더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숫자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더블수를 조금 많이 좋아해요. 3 더하기 3은 얼마야? 그러면 당연히 3개랑 만나니까 6개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조금 구조적으로 놔주면 아이들이 더 쉽게 파악한다. 또 묶어세기나 띄어세기를 할 수 있는 애들은 2, 4, 6 이렇게. 자, 이제 곱셈에 대한 접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어떤 문제에서 3을 3번 더할 거야 라는 식이 나와요. 그러면 자, 이런 교구 활동을 많이 한 애들은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교구를 놓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3개랑 3개, 그리고 이렇게 3개. 자, 3씩 띄어세기를 할 수 있어요. 3, 6, 9 이렇게 할 수 있죠. 3 더하기 3이야.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3이 몇 개야? 3개야. 자, 3이 만약에 숫자가 똑같아서 조금 헷갈리신다면 2 더하기 2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2를 지금 몇 번 더했죠? 4번 더했어요. 2 더하기 2예요. 띄어세기를 아주 흥미있게 하는 아이들은 2, 4, 6, 8 이렇게 세요. 그러면 이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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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가 있어. 근데 이렇게 붙이면 아이들이 개수가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떼서, 얘는 자석이라서 조금 붙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떼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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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러면 2개씩 묶음이 몇 개 있지? 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이 4개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개씩 묶음이 4개 있어. 그러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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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2 곱하기 4라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2가 4개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곱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띄어세기를 하잖아요. 띄어세기를 이제 2 띄어세기도 하고 3 띄어세기도 하고 5 띄어세기도 해요. 근데 저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2 띄어세기, 5 띄어세기가 제일 유용했고, 3 띄어세기는 아이들이 많이 익숙해 하진 않았고, 369 같은 게임이나 좀 의식적인 활동을 해서 어차피 구구단의 어떤 개념을 익히려면 띄어세기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띄어세는 활동을 하는데 제일 좋았던 건 이런 교구였어요. 이를테면 5 띄어세기를 한다. 5개 이렇게 하면 5개가 3번 더해진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5개를 3번 더했어. 그랬더니 자, 잘 봐. 여기는 1칸, 2칸, 3칸, 4칸, 5칸이야. 여기로는 1칸, 2칸, 3칸, 4칸, 5칸이야. 이렇게 됐죠? 이쪽으로는 몇 칸이죠? 3칸이죠? 이쪽으로는 3칸이야.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5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얘 이렇게 돌리면 얘는
3 곱하기 5라고도 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곱하기를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를 할 수 있는 아이들, 지금 가르기 모으기가 어느 정도 돼서 똑같은 수를 더하는 거를 아이들은 이렇게 다른 수를 더하는 것보다 같은 수를 더하는 걸 더 재미있어 하고 더 좋아하고 더 쉽게 생각해요. 그런 거 하실 때 이런 교구가 있으시면, 자석 교구가 있으시면 이렇게 붙여주면서 이 모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잘 나와 있는 것이 넘버블럭스예요. 넘버블럭스에서 얘네들이 변신을 하잖아요. 그쵸? 변신을 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얘는 이제 4 곱하기 3, 12개예요. 4개, 3개니까 4 곱하기 3에서 12개잖아요. 12개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변신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길게 변신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넘버블럭스를 본 아이들은 곱셈 진입이 정말 쉬워요. 저희 아이들도 그랬고, 많은 아이들이 넘버블럭스의 어떤 모양이 바뀌는, 숫자의 모양이 큐브가 바뀌는, 큐브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보고 곱셈을 되게 쉽게 연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덧셈의 가르기 모으기가 잘 된 아이들은 곱셈을 어느샌가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엄마 이거는 2x4잖아. 아니면 2x6잖아. 이렇게 넘버블럭스 본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얘를 이미지로 이렇게 가져온 아이들은 이거 2 곱하기 6인데 6 곱하기 2인데 뭐 순서는 상관없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꼭 덧셈의 연장선으로 곱셈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곱셈을 연산하는 건 계산식으로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곱셈의 개념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그렇지 못해요. 이런 수적인 감각은 유아기 때만 길러줄 수 있고, 교과가 시작되는 그 학기에는 사실은 좀 기르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이 보통은 이제 계산을 자꾸 하려고 하고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크고, 그리고 놀이로 먼저 접근해서 많이 다뤄본 아이들이 어떤 이론이나 식이 나왔을 때 정리가 되는 것이지, 식을 먼저 접한 아이들은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을 너무 많이 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조금 안타깝게도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유아 시기에 교구나 교구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 연산을 뭐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빠르게 하느냐는 그냥 해당 교과 학기에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깨달아서 엄마 이런 모양이 생겨,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아까 말했던 12를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바꾸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놀거든요. 엄마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모양을 자꾸 바꾸죠. 이런 것 자체가 엄청 의미 있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어떤 계산식을 보지 마시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격려해 주세요. 어머 정말 그러네,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이렇게 해서 자꾸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이런 활동을 충분히 한 애들은 구구단을 외웠을 때 구구단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구구단이 어렵지도 않고 띄어세기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구구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외우지 않아도 그냥 떠오를 수가 있어요.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단부터 19단까지 외웠다, 이런 거 저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구구단을 먼저 외우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를 많이 말씀하시고, 곱셈의 권리가 더 중요해요 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거는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유아 수학을 유아를 가르쳐본 혹은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5살, 6살, 7살 이렇게 아직 미취학 아동이다 그러면은 곱셈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곱셈은 구구단을 외워서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는 잘하는 애, 어떤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는 두 자릿수 곱하기는 잘해요, 이렇게. 혹은 두 자릿수 곱하기를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잘 못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리나 한 자릿수 곱하기 뭐 한 자리나 뭐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나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같기 때문에 더더욱 이걸 곱셈을 어머님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너무 좋다는 거죠. 자, 25 곱하기 3을 해볼 건데,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하면
얘는 25가 3번 더해진 거예요. 그러면 얘가 50이잖아요. 그래서 50 더하기 25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는 곱셈과 덧셈의 전환이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가 편한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답이 75야. 이렇게. 자, 얘를 개념적으로 보면 얘는 수큐브로 볼 수 있어요. 25가 있고, 그리고 또 25가 있고, 그리고 또 25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수큐브잖아요. 25 더하기 25 더하기 25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25 곱하기 3이에요. 제가 식으로 썼기 때문에 수학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수학의 지금 사고의 과정을 적었던 것이고, 이렇게 본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0이 2개, 4개, 6개가 있어. 10은 6개가 있고 5는 3개가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60이고 여기는 15, 5 더하기 5가 10이 되니까 15가 돼서 75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식으로 적어 볼게요. 얘는 이렇게 본 거예요. 자, 25를 20 더하기 5로 본 거예요. 20 더하기 5가 3가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얘를 내가 분배 법칙이 있어 이런 걸 배우지 않더라도, 지금 분배 법칙에 대한 것을 배우지 않더라도 지금 수큐브로 봤기 때문에 20, 20, 20이 3개 있어. 그래서 얘는 60이야. 그리고 5가 3개 있어. 그래서 15야. 이렇게 해서 75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얘는 구구단을 외운 것도 아니고, 그쵸? 분배 법칙을 쓴 것도 아니에요. 분배 법칙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배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수큐브의 모양이 아이들이 이미지화 되기 때문에 수큐브의 모양을 수큐브가 이미지가 딱 형상이 되기 때문에 연산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초등 시기에는 수큐브나 다른 기본적인 교구들을 많이 사용해서 연산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5 곱하기 13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25가 몇 개 있는 거다? 13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이래요. 개념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25가 13번 25가 13번 더해진 거예요. 25.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 25가 4개 있으면 1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3개라고 했으니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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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잖아요. 그래서 25 곱하기 4개가 25 곱하기 4개가 12개. 12개 썼죠? 4개, 4개, 4개. 그리고 25가 하나 남은 거예요. 자, 25 곱하기 4가 100이고 25 곱하기 4가 100이고 25 곱하기 4가 100이니까 100, 100, 100 해서 얘는 325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 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위에서 본 것처럼 25를 20 더하기 5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이 13개가 있고 5도 13개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260이죠. 이거는 65죠. 더하면 325예요. 결과가 똑같네요.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얘를 13이 25개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교환 법칙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곱셈의 어떤 원리를 아는 아이들은 이거나 똑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4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4가 똑같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풀겠죠. 13이 있는데 10 더하기 3이 있고 여기에 25가 있는 거야. 그러면 10도 25개가 있고 3도 25개가 있어. 그럼 이건 250이고 여기는 75니까 얘가 325야. 이렇게 풀 수 있죠. 자, 여러 가지 곱셈을 했어요. 여러 가지 곱셈을 하는 방법을 외운 게 아니에요.
수큐브로 내가 해봤던 거, 그 다음에 내가 덧셈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 덧셈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곱셈이 시작되었고, 사실 25를 13개씩 우리가 다 수큐브로 진행해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곱셈이 유용하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걸 알면 곱셈을 공부하는 게 지겹지 않겠죠. 이런 맥락에서 곱셈을 접근해 주셔야 돼요. 오늘 연산을 보여드린 건 이 연산을 활동하는 것이 이 교과서에 여러 가지 서술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먹구구로 외워서 쓴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그걸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고력 수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를 닫는 활동을 하지 마시고,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곱하기를 먼저 배우거나 구구단을 먼저 배운 아이들, 곱하기를 뭐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하는 거야 라고 배운 아이들은 이 방법을 그냥 외우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서술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을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구로 보고 활동하고,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 많이 놀아본 아이들은 이제 수학 시간이 엄청 즐거울 수밖에 없죠. 자, 사칙 연산이잖아요. 덧셈 뺄셈, 덧셈 뺄셈은 가르기 모으기 활동으로, 그리고 곱셈은 더하기의 어떤 연장선으로 이해를 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곱하기 활동을 하라는 건 지금 만약에 아이들이 5, 6, 7세 어리다라고 하면 이렇게 더하기가 되어 있는 거를 곱하기로 풀어서 많이 진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나눗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나눗셈을 하면 우리는 곱셈도 마찬가지인데, 곱셈도 혹시 어머님들은 세로셈이 더 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15 곱하기 13이야 라고 하면 가로셈으로 하는 것보다 세로셈으로 하는 게 더 편한 게 우리 세대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세로셈을 하자, 곱하기를 해, 그러면은 이게 기계적으로 세로셈을 쓰는 아이들이 여전히 있어요. 3, 5, 15, 3, 2, 6, 그럼 75, 1, 5는 5, 1, 2는 2 해서 5, 2, 3. 세로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세로셈도 할 줄 알아야 하지만 가로셈을 기본적으로 하고 개념을 알고 세로셈으로 검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세로셈을 하는 방법을 연습한다던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로셈을 하면 계산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풀이 과정이 복잡해지죠. 가로셈으로 하면 25 곱하기 13이야. 그럼 저희가 많이 쓰는 방법은 사실은 25가 10개, 그리고 25가 3개, 13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250 더하기 75 해서 325 이렇게. 이게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보여드리려고 쓴 거고 암산으로 할 수 있겠죠. 바로 쓸 수 있겠죠. 아, 250에다가 75를 더하면 되는구나. 왜냐면 이 과정을 암산으로 진행한 거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셈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세로셈을 하는 아이들보다. 따라서 나눗셈도 혹시 어머님들은 아마 세로셈으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15 나누기 3을 해볼게요. 자, 15 나누기 3은 아마 이제 얘가 구구단에 있기 때문에 5라고 대답하기는 쉽죠. 그러면 15 나누기 3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볼게요. 지금 큐브가 15개가 있고 제가 이거를 15 나누기 3을 아까 말씀드렸던 15 나누기 3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나눗셈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해볼 거예요. 여기 15개가 있어. 뭐 쿠키라고 생각해도 되고 과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15개가 있는데 이걸 3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럼 너는 몇 개씩 나눠줄 수 있어? 그러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3명이 있다라고 하면 3명을 만들어줘야 돼요. 3명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요. 하나씩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씩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3명한테 나눠줘봐. 왜냐면 이걸 똑같이 나눈다는 개념이 아직 없잖아요. 또 이거는 또 분수랑도 연결이 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나눠주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나씩 나눠줘봐. 이렇게 3명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그쵸? 자, 3명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그릇 3개에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몇 개씩 받았지? 한 사람이 5개씩 받았어. 이랬을 때 목이 5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목이 5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제가 어떻게 했죠? 15개를 3명한테 나누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3명한테 나누어 줄 거야. 자, 그랬을 때 몇 개씩 먹게 될까? 혹은 몇 개씩 받게 될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얘를 내가 15 나누기 3이에요. 3개씩 담아볼 거야. 아까는 뭐라고 했죠? 3명한테 나누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라고 했죠? 내가 3개씩 담을 거야. 내가 3개씩 이렇게 담을 거야. 그러면 그릇이 몇 개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걸 3명한테 나누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3명한테 나누어 줄게.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개씩 먹을 수 있어? 5개씩 먹을 수 있어. 자, 제가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얘를 15 나누기 3이에요. 얘를 내가 3개씩 줄 거야. 그러면 몇 명한테 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나눗셈의 개념이에요. 나눗셈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특별히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항상 좀 15 나누기 3이면 항상 첫 번째 방법으로만 많이 생각하세요. 3명한테 나눠줄 거야. 이렇게. 3명한테 나눠줄 거야. 받는 사람이 3명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3개씩 나눠줄 때는 몇 명한테 줄 수 있을까도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소꿉놀이 하시면 돼요. 우와, 이거 나눠 먹자. 콩순이랑 누구랑 우리가 나눠주자. 어떻게 나눠주지? 근데 이거는 개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눗셈이 되는 거고요. 얘를 전체 하나로 보면 다음 시간에 배울 분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똑같은 수로 나누는 거는 조금 쉬운 거예요. 나눗셈이 어떨 때 유용한지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곱셈을 설명드리려고 수큐브를 좀 준비했어요. 자, 이거 몇 개야? 물어보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 곱셈 개념이 있는 아이들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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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아니면 5개, 5개, 5개 이렇게 계산해서 15개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3 곱하기 5야 15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셀 수도 있어요. 아니면 띄어세기로 3개, 6개, 9개, 10개, 15개 이렇게 셀 수 있죠. 얘는 15개, 5개, 7개, 4개 그리고 12개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지금 이 수큐브를 전제로 하는 문제죠. 지금 수큐브가 15개, 그리고 7개, 5개, 4개, 12개. 얘네 수큐브들을 제가 6으로 나눠 볼 거예요. 자,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걸 막 더하고 싶어 해요. 이거를 도구로 보여주면 그래요. 요렇게 더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더하고 싶어 해요. 자,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5로 만들었잖아요. 5칸, 그리고 2, 4, 6, 8. 그러면 40개예요. 이게 43개예요. 자, 43개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6개로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면 자, 6개씩 내가 묶어줄 거야 라고 보는 거죠.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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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그랬더니 6개 묶음이 지금 몇 개 나왔지? 7개 나왔어. 그러면 7이 몫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남았죠. 15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12를 6으로 나누면 몫은 7이고 나머지는 1이구나. 자, 우리가 계산식으로 연습은 하지만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나누기는 이런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푼 거예요. 이걸 다 더하면 43이거든. 43을 6으로 나누면 7이고 나머지가 1이야. 이렇게 푸는 아이들은 6, 7에 42, 9구단을 외웠기 때문에 암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물론 제가 수큐브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수 전환이 너무 자유로워서 너무 답이 쉽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사고력으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있어요. 응, 내가 6개씩 묶어줄 거야. 다 더한 다음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6개씩을 먼저 묶어주는 거예요. 6개, 6개. 그럼 여기 3개 남았잖아요. 그럼 얘랑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6개. 얘랑도 또 만들어줄까요? 이렇게 하고 남는 거 여기 붙여줄까요? 6개. 여기도 이렇게 6개. 하고 이거 6개, 이거 6개. 지금 6개짜리 몇 묶음 나왔죠? 7묶음 나왔죠? 똑같죠? 굳이 더할 필요가 없죠. 굳이 다 더하고 나누기 6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를 계산식으로 보여드리면, 자, 지금 했던 거를 제가 식으로 조금 적어 볼게요. 15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12를 먼저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눗셈, 6을 나누는 수로 생각을 해볼게요. 15를, 이거는 아이들이 사고하는 방법이에요. 6이랑 3으로 나눠요. 그리고 7을 6이랑 1로 나눠요. 얘는 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6이랑 6으로 나눠요. 그러면 6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수를 보는 거예요. 3이랑 5랑 4랑 1이 남았잖아요. 얘가 13이에요. 13에서 6을 더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6이 몇 개 남았죠? 7개가 나왔죠? 그리고 1을 더해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식을 40. 얘는 그냥 이걸 더할 필요가 없죠. 아, 얘는 6 곱하기 7 더하기 1이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15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12를 12 나누기 6은 7 나머지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너무 낯설고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문제들을 풀어내는 건 너무나 쉬운 아이들, 이렇게 계산 문제를 푸는 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연산을 접근할 수도 있어요. 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유아 수학에 지금 관심이 있어서 이런 강의를 듣고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좀 어려움 없이 잘했으면 하는, 재미있게 즐기면서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연산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이런 개념 활동을 먼저 많이 누적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려하셨겠지만 우리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곱셈 나눗셈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그냥 자유롭게, 정말 아이가 너무 어리다 그러면은 이렇게 꽂아보는 거, 모양을 이렇게 맞춰서 꽂아보는 거, 이 모양을 전환해 가면서 다양한 모양을 보는 거, 길게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곱셈의 활동이 될 수가 있고요. 나누기는 당연히 엄마 하나, 아이 하나, 아니면 형제자매가 있으면 오빠 하나, 나 하나, 엄마 하나, 이렇게 나누는 것도 다 나누기의 개념이거든요. 남기도 하고 딱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용어보다 그런 활동 자체가 훨씬 유아기에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엄마의 달력 측에서 스터디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곱셈 나눗셈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분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